자, 오늘 6월 첫 거래일 1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어제 지수가 가야 할 자리를 만들어줘서 레버리지에 넣게 되었는데, 제가 종목이 아닌 레버리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종목들이 요즘에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많이 붙는 게 아니고서는 장중에 잠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상승을 유지해 주는 경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수가 상승했을 때 내가 아무리 괜찮게 보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상승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지수가 상승할 때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수 추세 정도는 맞추다 싶어서 ETF 레버리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가야 할 자리를 알고 초기에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매수를 했을 때 그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할 자리니까 진입을 한 거지, 저도 당연히 손절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진입을 한 겁니다. 가야 할 자리 초기에 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손절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초기에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며, 앞으로도 어떤 매매를 하던 간에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중요한 자리 초기 진입만 잘 해준다면 크게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급등 나오기 전에 올랐던 구간을 좀 다져줬습니다. 다져준 고점이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자리를 처음 돌파하는 초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소문 듣고서 무작정 이런 고점에 매수한다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고점에 매수한다면 고점에 물려가지고 정말 고생할 수 있으며,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스펙주들이 있습니다. 스펙주들 보시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도 스펙주들이 분위기가 좋아질 때 초기에 진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지금 소문났을 때, 고점 찍었을 때 잘못 물리면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나중에 2,000원에서 청산이 될 건데, 그거를 감당하려면 누군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스펙주들 난리가 났어도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분들, 단기간에 수익률 좀 크게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스펙주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오늘 시장에서는 요즘에 스펙주들이 너무 시끄럽게 울려대서 그냥 변동성 완화 장치 꺼놨습니다. 스펙주든 정시테마주든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초기에 들어가야지 실패했을 때 손절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어갔을 때 당연히 그 전에 중요했던 자리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 윗꼬리 고점을 돌파해서 마무리했으며, 여기서 실패했을 때는 황금선입니다. 부담이 크게 없기 때문에 진입을 했지, 나중에 지수가 3,300, 3,400 가서 진입을 하고 손절을 3,150에 잡는다,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초기에 들어가서 손절이든 뭐든 유리하게 준비를 해야지 어떤 매매든 안정적으로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수 상태 보시면 지금 3220포인트까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코스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가 딱 보더라도 저항이 심할 것 같은 자리, 이 자리는 진짜 뚫어주기 힘들 것 같은 자리인 3210에서 이때 고점, 그리고 최근에 이 고점, 차트가 예뻐지려면 지금은 3220을 뚫어줘서 이 자리를 유지해 줘야지, 평소와 다르게 다시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어야지 3266을 뚫어주고 3300, 3400을 갈 수 있습니다. 그전처럼 또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될지는 저도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대신에 무작정 고점에 매수하는 것보다 손실이 훨씬 더 부담되지 않고 기껏 해봤자 3% 정도,
진입할 때는 내가 이 자리에 진입해서 잘못됐을 때 손실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냐,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코스피 지금 중요한 자리가 3220포인트, 20을 넘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윗꼬리가 좀 달려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모양 아주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지막에 끌어올려서 마감을 했으며, 이것도 코스닥도 이 구간에서 정말 괴물 같았는데 지금 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1000포인트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쉽게 빠지지도 않고, 뭐 종목들 추세 보더라도 매 맞을 거 다 맞고 잘 떨어지지 않는 상태라서 추세는 지금 둘 다 괜찮은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좀 아쉬웠던 게 장중에 외국인이 좀 나갔습니다. 선물 크게 들어오고 외국인 중간에 좀 나가긴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게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오늘도 금융투자 쪽에서 6천억 이렇게 나가면서 외국인이 받아 먹었더라면 이것보다 좋을 순 없었을 텐데 오늘 수급이 또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절대 반갑지 않은 수급이기 때문에 이 최근에 들어온 이 엄청난 물량, 혹시나 외국인이 여기서 배신하고 대량 매도가 쏟아질 때 금융투자까지 같이 나온다면 장대 음봉이 좀 큰 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최악의 상황에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1700억 이상 매도 하나 싶더니 마지막 동시호가까지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 추이 보시면 장중에 이렇게 1700억 근처까지 매도했다가 더 이상 매도 나오지 않고 마지막까지 좀 줄이면서 동시호가에 거의 매도도 없이, 이 정도면은 거의 매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호하게 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외국인들 알고리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에 드는 신규주가 있었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좀 걱정스러운 종목이나 들어갈 만한데 이미 외국인이 선수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의 종목들이 몇 개씩 있어서 요즘에 이런 상황에 놓인 종목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JP 모간이나 UBS, 결국에는 단기간에 나가야 되는 물량이고, 나갔을 때 주가가 좀 차트가 보기 싫게 깨지면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수급이 지킨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도 원래는 제가 이쯤에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빠져봤자 3% 손실이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고 넣었을 때는 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 했지만 JP 모간 때문에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신규주들 중에서도 뻥튀기가 안 된 것들, 추세가 괜찮은 것들 몇 개씩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어가고 싶었던 게 하이브랑 카카오가 있었는데, 카카오는 그 전에 고점을 돌파해서 차트가 굉장히 예쁘게 마감을 했지만 하이브는 오늘 마이너스 1.5%가 찍혔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싫어서 레버리지를 접근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라 하더라도 지수와 반대로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번 상승에서는 큰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소외만 되지 말자, 그냥 좋은 기분이라도 느껴보자 생각하고서 대응을 한 겁니다. 상위 종목들 지금 보더라도 추세가 다들 괜찮아졌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갭상승 뜨는 것들은 일단 10분, 20분 지켜봤다가 계속해서 거래량이 강하게 나오거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접근해야지, 무작정 뉴스 보고서 호재라고 갭상승 뜬다고 진입했다가는 그대로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고 나서 10분 지나고 나서도 시초가를 잘 지켜주는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거래대금이 예전 상승장처럼 엄청나게 활발하진 않습니다. 오늘 상위 종목인 능률도 차트 좋고 다 신고가에 좋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라 도저히 고점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리가 좋다 하더라도 유리한 자리에 확보한 게 아닌 이상은
뭐 지수 레버리지든 어떤 종목 급등주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유리한 자리에 진입한 게 아니라면 절대 고점에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습관 버리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이상한 종목 고점에 물려서 크게 고생할 수 있으니까 버스는 계속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 몇 달만 경험해 보셔도 아실 텐데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뭐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손가락만 빨고 있지만 나도 방심한 틈에 나도 별로 기대를 안 한 틈에 큰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을 몇 달만 경험해 보더라도 그런 기회들은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런 급등주들 놓쳤다 하더라도 절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의 거래 크게 오르는 것들은 그 다음날 10분, 20분 지나서도 주가가 유지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공략을 하시길 바라며 스펙주는 그냥 이런 것들도 있나 보구나 생각하시고 넘기셔야 됩니다. 저거 잘못 따라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반토막 근처까지도 가기 때문에 또 몇 년 잠잠하다가 스펙주들이 슬금슬금 올라온다 싶을 때 초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거 전부 폭탄 돌리기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상한가로 재미를 보고 누군가는 고점에 물렸다는 게 거래량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뭐 들어가서 바로 수익을 낼 만한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상위 종목에선 공략한 게 없으며 정치 테마주도 가끔씩 보이지만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코스닥에서는 엔터주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며 상위의 신규주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출발이 괜찮은데 꼭 신고가를 뚫어주는 좋은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지수가 좋다고 함부로 지수 따라서 매수하는 것보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조건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처음 출발하는 종목이 아니고서는 무작정 고점 매수하시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